네, 반갑습니다. 카페 글 쓰고 나서 바로 찍는 영상입니다. 뭐 라디오 형식으로 뭐 들으셔도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약간 뭘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만 좀 정리 좀 할까 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 어, 금일장부터 아니 뭐 일단 우리나라 금일장 아주 좋았고 목금 뭐 요즘 지수 너무 좋죠. 외인들은 계속 700만 주, 뭐 300만 주, 5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 매수해주면서 지수 올려다 놓고, 지금 얘기가 많이 다르죠. 뭐, 반도체 뭐 실적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가 지금 지수 올려니까 그 얘기가 싹 들어갔을 거고, 당연히 그들은 공포에서 담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장에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뉴스 하나씩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TSMC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 근데 삼성전자를 이미 올려다 놨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 10만 전자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이제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뭘 가지고 10만 전자로 갈 거냐라고 하면 이제 명분을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일단은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삼성이 전장 사업으로 좀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정이 들어갔던 거를 삼성하고 이제 LG 쪽에서 이제 전장 사업 하면서 통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들일 거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서는 세스 2023 관련해서 아랍 관련해서 네옴시티랑 이제 아랍 관련해서 다시 재료 나오고, 그리고 다보스 포럼까지 하고 나서 지금까지 장을 이렇게 이끌어 왔고, 그리고 이번 1월 달은 계속 상승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베이비 스텝 기정사실화가 됐죠. 2월 1일, 2월 2일, 우리나라 시간은 2월 2일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그럴 겁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베이비 스텝 다음에 이제 조정하는 장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법적 리스크 해소돼야 되고, 뭐 이제 M&A 이야기 나야 되고, 지금 전장 사업 통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올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이제 64,500원까지 이제 끌어올리면서 베이비 스텝 전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나스닥이랑 기술주 다 끌어올려 놓고 베이비 스텝 하고 나서 이제 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뭐 방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모건 스탠리 쪽에서 금리 인상이 되다. TSMC랑 이제 삼전이랑 하이닉스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내보냈는데 그 57,000원에서 6만원대까지 벌써 한 10% 정도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는 조정하는 장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도 뭐 적어드렸지만 62,000원에서 63,000원, 4,000원대에서 이제 다시 조정하는 장이 오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는 삼성전자도 이제 차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하면서 앞으로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명분으로 주포들이 여기에서 매집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매집은 단기적으로는 쓰이지 않을 겁니다. 뭐 향후 앞으로 한 1년 정도 작업하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6만 전자에서 매집해놨던 거, 6만 전자 5만 중반에서 6만 중반까지 흔들면서 매집해놨던 거, 이건 이제 앞으로 이 명분을 가지고 뭐 법적 리스크 해소가 된다든지 M&A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이야기가 나오는지 삼성 메디슨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예전에 그 기사도 한번 올려드렸을 겁니다. 삼성 트렌드 뭐 7가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포함돼서 2023년도 장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테마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정하는 테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봇 애들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으로 이제 올려놨죠. 그리고 셀바스 AI까지 대장주로 올려놓으면서 다른 녀석들을 로봇 애들 이제 같이 올려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로보스타 덩다리를 올려놓고 로보티즈, 그다음 휴림 로봇, 그리고 유진 로봇 뭐 이런 친구들까지 이제 이번에 다들 약하게 올려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거의 고점에 온 것 같아요. 셀바스 AI도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량 때리는 거 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앞에 시초에서 들어오는 개미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개미들한테 물량 넘겨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회에서 지금 로봇 몇 개를 올려놨어요. 근데 월요일장에서 이제 얘네들의 테마가 이제 물량 치고 나서 얘네들 덩다리들까지 이제 물량 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미 테마의 순환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봇에서 벌써 AI 쪽으로 먼저 돌아갔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AI 쪽으로 먼저 돌아가면서 뭐 한컴위드라든지 뭐 브리지텍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먼저 들어오고 있고, 유엔젤이란 친구가 이제 금요일장 갭상승해서 상을 칠 줄 알았어요. 상을 들어갔는데, 이제 일단은 다시 빠졌죠. 그래서 일단 종가 상한가로 다시 막아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순환으로 나오는 친구라, 유엔젤, 드리머스 컴퍼니, 뭐 엔텔스, 뭐 이런 친구들이 순환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 로봇은 이제 거의 이제 물량 칠 때가 다 됐구나라고 그리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로 벌써 순환시켜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순환 애들이 벌써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비트컴퓨터 원격 의료 관련해서 로봇용 뭐 이런 걸로 관련해가지고 로봇 다음으로 얘네들이 한번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방에서는 인성정보가 저번에 대장이어가지고, 전에도 대장이어서 인성정보 먼저 얘기를 했고, 인성정보랑 빅컴퓨터 둘 중에 하나 잡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비케어가 갑자기 원래 덩달이었다가 이 친구가 지금 대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비케어 나오고 이제 케어랩스,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수은으로 나왔는데, 아직 이 친구들은 더 가져야 됩니다. 아직 물량을 친 게 없어서. 그래서 월요일장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얘네 하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러면 AI 나오고 로봇 나오고 AI 나오고 빅데이터 나오고 원격으로까지 나왔다고 하면 보안주도 분명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늘 언제나 이제 교육방에서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IoT 관련,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신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라울 CQ가 일단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스가 솔루션즈 뭐 이런 친구들 들고 있는데, 일단 교육방에서는 일단 한 종목은 먼저 미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보안 관련해서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반도체 관련해서 조정한다고 하면은 동부하이텍, 뭐 칩셋미디어, SNS텍 뭐 이런 친구들까지, 뭐 AD 테크놀로지, 에이트론 뭐 솔루션, 에이테크 솔루션, 뭐 아니면은 뭐 하나마이크론즈, 뭐 RF 머터리얼즈 뭐 이런 친구들까지 다 이번에 같이 조정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수는 여기서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올려다 놓고 3전 이 정도까지 매수해 놨다고 하면 지수는 여기서 조정하는 장으로,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하는 장으로 오면서 다른 친구들로 이제 지수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구로 종합주 주가 지수가 맞긴 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수는 이렇게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다른 종목들을 돌릴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무엇이냐, 다음 테마가 무엇이냐가 오늘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봤던 거는, 카페에도 글을 써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대중공업이랑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뭐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금요일장에서 살짝 다시 거래가 붙기 시작하고 재료를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하락장에서 이 친구를 대장으로 만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랑 지금 대장으로 만들면서 지수를 방어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솔루션이랑 현대중공업을 이 둘을 놓고 얘네들을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조정하는 장에서 돌리는지 그렇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이제 뭐 오픈방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가져가세요. 보우예수 뭐 우리 사주 지금 30일 날 풀린다고 뭐 기사 나오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하세요. 어차피 3%밖에 물량 안 되고, 3%가, 중요한 거는 그 3% 가지고 되는 물량을 뭐 주식에 다 뭐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던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기관 애들은 뭐 국민연금이나 기관 LG 화학이나 뭐 이런 친구들 다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3% 되는 물량을 가지고 주식에 뭐 걔네들 다 던진다 하더라도, 반대로 그 3% 물량을 누가 가져갈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개개인의 개미들과 개미들이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 3%의 이번에 나오는 물량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LG화학이 대주주인데, LG화학이랑 지금 어디냐, 국민연금이 공모가 30만원에서 올라와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은 50만원대에서 그 물량을 다 던질까? 아니면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요걸 가지고 지수방어를 때려왔는데, 라고 생각해볼 수 있고, 반대로 저 같으면 올리면서 털겠죠. 내리면서 터는 게 아니라. 응? 그러면 주식을 더 올려서 60만 원까지 더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70만 원까지 더 끌어올리고 나서 거기에서 매도를 하면서 올리면서 매도를 해야지 왜 내리면서 매도를 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별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화학이랑 같이 올린다고 하면 화학 이번에 90만까지 올리면서 LG에너지는 70만원까지 넘기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식장을 보고 있으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90만원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얘를 어떤 펄을 줄 건지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이제 뒤로 이제 신약 관련해서 나올 거냐,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올리면서 2차 전지애들을 다시 올리면서 90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할 거냐를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 친구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뭐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지 다 이번에 다 패스할 거고 이미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자들이 분명 나올 건데 그건 아마 수소 쪽에서 아마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테마가 지금 세스 돌리고 UAE 아랍에미리트 관련 네옴시티 관련해서 돌리고 다보스 포럼까지 돌렸다고 하면은 분명 장에 전에 조정 받았던 것들이 분명 다시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다시 조정받았던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소, 그리고 이제 건설 애들이 이번에 반도체 장 조정하면서 얘네들이 하고 조선 애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를 한번 조금 생각해보라고 조금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죠. 늘 언제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좀 주식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쉴 새 없이 떠들었네요. 그러면 또 이제 뭐 많이 나올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안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경원이 불출마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으로 들어왔고, 이제 지지율이 1위죠. 아마 3월달까지 계속 조정하면서 갈 겁니다. 전당대회 전까지는 아마 3월 8일인가 그럴 거예요. 전당대회가. 그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날, 내일이죠. 내일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가지고, 리오포닝 관련해가지고, 마스크는 내일 이후로 뭐 당분간 조정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쪽으로 많이 붙일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뭐 교육관에서 얘기해드리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 물론 제가 이제 신주쿠 쪽에 있었어요. 도쿄 옆에 신주쿠 쪽에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들으세요. 신주쿠 쪽에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오사카 갔을 때랑, 물론 오사카랑 신주쿠는 뭐 도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분명 다르긴 해요.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던, 제 지인들하고 같이 갔던 신주쿠, 도쿄, 이 대도시 쪽에, 어, 공통적으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사카나 뭐 이제 제가 좀 지방 쪽으로 놀러 가서, 오사카도 뭐 지방은 아니겠지만, 놀러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쟤는 일본 사람이다. 같은 아시아계 사람이라도, 쟤는 일본 사람이다. 쟤는 동남아 사람이다. 쟤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쟤는 중국 사람이다. 라고 이게 딱딱 티가 났는데, 이번에 갔다 왔을 땐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마스크들 다들 쓰고 있고 뭐 그래서 더 그렇겠지만, 근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확실히 케이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일단 젊은 애들부터 한국 스타일의 화장법, 한국 스타일의 패션 이런 것들 많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오쿠보라고 하는 지역 동네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뭐 한국 음식점도 있겠지만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한국 교복을 입는 게 지금 유행이래요. 그게 처음에는, 아니, 우리 한국 교복 겁나 구린데 왜 입어라고 봤는데, 왜 입어라고 생각해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애들이 더 구려. 우선 공색의 와, 진짜 그 옛날에 봤던 그 교복을 그 스타일로 입고 다니더라고요. 뭐, 짱구는 못 말려 그때 입던 교복처럼.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좀 더 색감이 화려하니까 좀 더 따라 입고 좀,
그게 좀 더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케이팝이 많이 얘네들의 실생활에서도 아마 이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전에는 15년도 케이팝 나왔을 때는 그때는 싸이가 중심이었죠.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BTS가 중심이니까. 그때 한참 작전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프랑스 현지 가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을 팔고 막 이슈가 됐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화장품 중국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각 해가지고 우리나라 명동에 6커 들어오고 막 이랬을 때 엄청나게 작전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산성 RNS 지금은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죠. 그때 한 20배씩 했으니까 그게 이번에 화장품에 관련해서는 이번 타이밍에서는 아마 중국 관련이 아니라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좀 방향 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아마 화장품 애들이 좀 더 이제 이번에 올라오지 않을까, 한 8, 9년 만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드리고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30일 날은 단기적으로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호텔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조정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 이제 다시 차트 만들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니까 이제 관종은 계속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만 좀 드릴게요.